안녕하세요. 이번에 24절기 톡 소설의 발표를 맡게 된 제로라고 합니다. 저의 발표 주제는 클라이밍인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이 사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클라이밍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번에 좀 더 알고 싶어서 24절기 톡 주제로 클라이밍을 정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마루마바에서 일하는 메이커 그리고 콘텐츠 커머스를 담당하고 있는 이름은 제로라고 합니다. 이름의 의미는 이름을 왜 저렇게 지었냐고 하면은 이야기 좀 길어져 가지고 그냥 오형이어서 제로라고 지었다고 말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아이콘들은 제가 운동을 좋아해 가지고 넣어 놓은 건데 아마 여기에서 여기 앞에 두 번째에 있는 클라이밍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24절기 톡 전통에 따라서 제가 맡은 24절기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제가 맡은 절기는 소설 겨울의 두 번째 절기입니다. 소설은 한자를 해석하자면 작은 눈,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겨울이 시작되고 작은 눈이 오니 첫눈이 내린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24절기 자체가 농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농사에 대한 속담도 이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소설 추위는 빛을 내서라도 한다 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이쯤 이제 바람도 세게 불고 날씨도 추워지는데 이 시기에 많이 추워야지 보리 농사가 잘 된다는 말이 있어서 이 시기에 추워서 보리 농사가 잘 되려면 빛을 내서라도 추위를 땡겨온다, 약간 이런 느낌의 말이고요. 그 다음은 초순의 홀바지가 하순의 손바지로 바뀐다. 이제 날씨도 추워지니까 한 겹이었던 바지가 이제 손바지로 좀 더 따뜻한 옷으로 바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추워졌는데 과연 오늘 눈이 왔을까요? 일단 오늘 일기예보인데 아침 일기예보를 가져왔어요. 근데 날씨 온도를 보아하니 0도도 안 돼가지고 눈이 오기에는 너무 택도 없는 날씨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소설은 왜 눈이 내리지 않을까 라는 게 이제 저번에 이제 발표하신 김태형님의 주제였죠. 그래가지고 지구 온난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그렇게는 말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 이유는 제 답변은 어쩌면 오지 않는 게 당연하다 인데요. 이유는 24절기의 기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전에 24절기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이 한 번도 없었죠. 그래가지고 좀 더 확실한 정보를 얻고 넘어갔으면 좋겠어가지고 이번에 조금 앞전에 준비를 좀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애초에 24절기는 중국 화북지방에서 이제 정해진 것이며 우리나라 기후와 맞지 않다라는 게 이제 정설이에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옛날에는 어떤 책까지 나왔냐면 이거는 농사직설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를 한번 읽어보자면, 당시 조선에는 1286년 원나라에서 편찬한 농사지묘와 같은 중국의 농서가 전부였고 24절기도 중국 화북지방 기준으로 되어 있어 농민들이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 농서가 필요했다. 따라서 농사직설을 편찬하여 우리나라의 풍토와 맞는 농사기술을 수록하였다. 전국의 우수한 농사꾼들의 경험이 직접 지방관리들이 모아 편찬했다라는 내용이 담긴 책이에요. 이렇게 조선시대 때부터는 24절기 자체가 우리나라와 맞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 화북지방에는 눈이 올까요?
너무 너무 지독한가요? 날씨를 세계 날씨가 나오는 웹사이트에서 나온 건데, 이쪽 지방이 이제 화북 지방이에요. 여기가 베이징이고, 베이징 위쪽의 지역까지 다 합치는 곳인데, 여기 비, 눈, 우박, 혼합 표시가 되어 있죠. 보면은 이쪽에 이제 하늘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눈이 내린다는 표시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화북 지방에는 눈이 왔을 것이다, 일기예보에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담이 너무 많이 길었는데, 제가 이렇게 사담이 길었던 이유 첫 번째는 24절기의 한 절기에 맞춰 발표하는 발표자로서 24절기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24절기는 전근대 약 400년에서 1500년 사이의 과거의 유물이자 특정 지역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이고, 중국 화북지방에서 발생해서 모두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한 것처럼 저희의 24절기 톡이 여기 마루마부에서 시작해서 모두의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널리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4절기 기원을 알아봤으니까 이번에 클라이밍의 기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그러면은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 첫 번째 사진은 절벽 위에 있는 건물 사진이고요. 이거는 그 건물을 좀 더 확대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절벽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건물들이 보이는데, 이처럼 세계 곳곳에 절벽에 위치한 유적들은 대략 기원 전부터 14세기까지 다양한 문명들이 발견되곤 했어요. 완전한 절벽상에 지어진 건물들 때문에 여기 올라가서 생활을 하려면 등반 기술을 무조건 익혀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외부의 침략이나 이제 보안에 엄청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피신의 목적이었다. 클라이밍을 한 것은 이제 피신의 목적으로 높이 올라가서 건물을 짓고 생활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고고학자들은 이제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기원은 언제일까요? 클라이밍은 유럽권에서 시작이 먼저 되었는데, 처음에 기원을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역사 같은 거 이제 넘어가고, 이제 한국의 기원을 얘기를 하자면 여기에 이제 등암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거는 14세기 말에 그려진 금강산의 비로봉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여기 술병과 여기 안주 그릇 보시면, 술병과 이제 안주 그릇이 있으니까 생존을 위해서 올라갔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4세기 말쯤에는 산을 등반하는 클라이밍을 즐겼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원은 18세기 정도이다 라고 해서 기원에 대해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라이밍의 이제 종류를 얘기해 보고 싶어요. 이제 기원이 어쨌든 산을 오르는 것이었고, 그것들이 이제 파생해서 지금 사람들이 어떤 클라이밍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엄청 타입이 많아요. 이제 솔로 등반부터 목적에 따른 클라이밍, 그리고 방식에 따른 클라이밍, 그 이외의 것들, 그래서 이렇게 자유등반, 인공등반, 리드 클라이밍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알아볼 것은 좀 더 대중화적인,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진 클라이밍을 알아보자 라고 해가지고 볼더링, 그리고 스포츠 클라이밍, 디버트 솔로잉, 프리 솔로잉, 드라이쿨링 해가지고 요즘 사람들에게 입에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클라이밍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볼더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여기 제가 월요일마다 사람들 데리고 서울숲에 있는 클라이밍장을 가요.
그래서 만약에 같이 가신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실내에 이제 인공 돌들을 이제 벽에 박아놓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볼더링이라고 이제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볼더링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실내 볼더링 그리고 실외 볼더링도 있어요. 원래 볼더링은 자연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자연이 이제 먼저라고 볼 수 있고, 볼더링의 가장 중점적인 핵심은 뭐냐면 루트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실내 암벽장에서도 같은 색깔을 밟고 올라가서 같은 색깔을 찍고 내려오죠. 그런 것처럼 이제 자연 암벽에 있는 그런 문제들은 이미 다 루트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루트를 따라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다. 그게 바로 볼더링이다. 하지만 여기 보이는 것처럼 매트가 깔려 있는데, 자연 볼더링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면 많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매트를 메고 로프를 가지고 이제 산을 먼저 오릅니다. 산을 올라서 바위에 가서 이제 매트를 깔아놓고 등반을 시작해요. 게다가 처음에는 떨어지면은 돌들에게 부닥쳐가지고 다칠 위험이 많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둘러싸가지고 떨어지는 사람을 매트로 밀어요. 그게 이제 자연등반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분은 지금 혼자 하고 있는데, 혼자 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숙련된 분들이고, 이분들은 떨어지더라도 그걸 감안해서 하는, 거의 약간 위험을 거의 가지고 클라이밍을 하시는 분들이죠. 실내 암벽장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매트가 있어가지고 떨어지더라도 다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볼더링이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제 스포츠 클라이밍이에요. 일단 영상을 하나 먼저. 저기 지금 올라가고 있는 저게 볼더링이고, 지금 저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저게 리드고, 이거는 빠르게 올라가는 게 스피드 클라이밍이에요. 가지고 탑을 찍으면 끝이 나죠. 이제 이번에 도쿄 올림픽에서 클라이밍 세 종목이 이제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됐는데, 그게 이제 볼더링, 그리고 리드 클라이밍, 그리고 스피드 클라이밍이에요. 앞서 이제 볼더링은 봐가지고 이제 스피드 클라이밍이랑 리드 클라이밍 뭔지 궁금할 텐데, 저 동영상으로는 조금 부족하니까 영상을 하나 더 보기로 해요. 이게 바로 스피드 클라이밍인데, 오른쪽과 왼쪽의 루트가 똑같아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똑같고, 그거를 이제 누가 더 빨리 올라가는지 타임 어택을 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돌들이 엄청 많죠. 그리고 이 벽 높이는 거의 15m 이상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줄을 매달고 이제 올라가는 게 리드 클라이밍이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원래 클라이밍의 이제 채점 방식이 조금 독특한데, 볼더링이랑 스피드 클라이밍이랑 리드 클라이밍 세 종목을 한 선수가 전부 다 해요. 그 다음에 등수를 각각 곱해가지고 가장 높은 사람 순위부터 해가지고 1, 2, 3, 4, 5, 6, 7, 8, 9 해가지고 20위까지 나눕니다. 그러면 가장 어떻게 하면 유리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1등을 한 번 한 사람은 꼴등을 2번 해도 이제 모두 곱해도 이제 400밖에 안 나와요. 근데 만약에 9등을 3번 한다 하면은 400이 무조건 넘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상한 방식의 채점 방식이다. 그래가지고 다음 올림픽 때는 그런 채점 방식이 아니라 스피드 클라이밍을 제외하고 볼더링과 리드만 해가지고 곱산으로 이제 등수를 매기고, 스피드 클라이밍은 따로 해서 종목이 이제 나눠지게 되었어요. 이거는 약간 TMI였고 저만 좋아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소개시켜주는 이유는 제가 해보고 싶어서인데, 해보고 싶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진짜 정말 멋있어 보여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건데 영상을 3개 한 번에 틀도록 할게요. 가운데 보이는 첫 번째 먼저 설명할게요. 저기 아래에 이제 바다나 물이 보이죠? 저 위에 이제 암벽이 있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전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물에 떨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혼자 저렇게 클라이밍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런 이제 여름에 저런 걸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몸이 시원해지기도 하고, 이제 저런 안전한 상태에서 느낄 수 있는 재미있는 오락거리 중에 하나니까 한다고 하고, 지금 여기 드라이 쿨링이라고 하는 거는 빙벽인데, 빙벽을 이제 도구를 가지고 올라요. 그래서 아이젠을 끼고 이제 나처럼 생긴 도구를 이제 암벽에 찍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타입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간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이제 어떠한 안전 장비도 없이 그냥 떨어지면 죽을 수 있는 암벽을 혼자서 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위험한 종목이라고 알고 있고, 대부분 도전을 많이 하지 않죠. 그래가지고 이 3개는 프리솔로링은 잘 모르겠는데 이 나머지 2개는 해보고 싶어가지고 소개를 하게 되었고, 프리솔로를 하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나보다 간이 큰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걸 소개해 주려고 이제 넣었습니다. 진정한 프리솔로잉을 하려면 촬영도 하면 되는 거야? 촬영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머리에다가 이제 카메라를 꽂고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엄청 대단한 분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진짜 아무도 못 깨는 그런 산들을 프리솔로로 다 깨시다가 최근에 죽으셨거든요. 가지고 진짜 대단하다, 진짜 죽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 사람을 보면은.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미친 사람 같겠지만 양반이다 라고 위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전 세계를 타격했는데,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클라이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멈추지 않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자기 집 벽을 이제 저렇게 오르고, 여기 보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화분에 물을 주다가 떨어졌죠. 이 사람은 의자 하나만 가지고 클라이밍 연습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바닥에 발을 대지 않고 집 안을 돌아다녀요. 이렇게 이들은 집 안에서도 클라이밍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즐거움을 느끼고 이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공유하기까지 하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니까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말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이다 못해 썩었다고 할 수 있죠. 이제 썩은 물들인데, 이들은 이제 저게 초크예요. 초크인데 이제 코카인처럼 들이마시고 운동을 하시죠. 그래가지고 저런 것처럼 나 진짜 클라이밍 미친 사람이다를 표현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자연암박을 이제 올라와서 더 극한의 짜릿함을 느끼기 위해서 떨어져서 이제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자연바위를 손도 안 대고 올라가고 있어요. 진짜 고이다 못해 썩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이제 눈에 오를 수 있겠다라고 보기만 한다면 그냥 바로 뛰어서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세상엔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요? 왜 이렇게 클라이밍에 빠지고 클라이밍을 못해서 안달일까요? 그거는 이 영상 하나로 좀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분은 지금 아까 아마 전신마비가 온 사람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조를 도움을 받아서 이제 클라이밍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은 이제 다리를 못 움직이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손으로만 이제 클라이밍을 하고 있어요. 이분은 아마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인 걸로 알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고 다른 나라라고 들었는데 정확히는 몰라서 정보는 전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협응력인데, 협응력이 뭐냐면 신체 신경기관, 운동기관, 근육 단위가 서로 호응하며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가지고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이게 같이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올라가는 것, 그게 바로 협응력이 이제 좋아진다 라고 이제 클라이밍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재활 훈련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전신에 이제 마비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도 클라이밍을 권하는 것도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등 근육이 장난이 아니죠. 엄청난 등 근육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만약에 내가 사고로 장애인이 되었다 하면은 할 수 있는 운동도 많이 없잖아요. 근데 클라이밍은 손으로만 할 수 있는 운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적지 않은 성취감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이 클라이밍을 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파쿠르인데, 파쿠르가 엄청 다이나믹하고 약간 뛰고 점프하고 이런 동작이 많아요. 근데 영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들이 클라이밍과 비슷하다 하는 분들이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실제로 클라이밍과 어느 정도 비슷하고 클라이밍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엄연히 다른 운동이고, 최근에는 파쿠르의 영향을 받아서 클라이밍의 동작들도 좀 더 다이나믹해지고 점프하고 뛰고 하는 동작들이 많아져서 약간 보는 재미가 있는 클라이밍 경기가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파쿠르가 접목된 클라이밍 동작들을 보고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프하고 딛고 날아가고, 이 사람은 거의 이제 아까 파쿠르에서 본 것처럼 벽을 올라타고 내려가고 하는 동작과 많이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요즘 이렇게 파쿠르에 접목된 동작, 재밌는 동작들이 많다. 이런 것도 이제 내가 이루면 성취감이 더 극대화되겠죠. 제가 클라이밍 전문가는 아니고 이제 클라이밍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제 만든 내용이라서 이제 틀린 내용도 있고 그냥 재미로 얘기한 내용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해 바라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엔 클라이밍장에서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할게요. 24절기 톡 화이팅!